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BS 영어 영역 대표 강사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두발 상태가 굉장히 단정한 학교에 오랜만에 와서 감동을 받았어요. 네, 멋있어요. 교복의 착용 상태도 굉장히 바르고, 아까 이금수 선생님께서 입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듣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 고3 입시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아냐. 네가 그 치열한 속에서 어떻게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성적 올리기가 어렵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벌써 눈빛에 간절함이 있어요. 마치 이 화면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애가 다르셔서 막 몸을 이렇게 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많은 친구들 중에 눈빛에 간절함이 담긴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적으로 보면 뭐 몇십만 수험생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경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달리고 있는 거지 열정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볼게요. 우리 내년 이맘때쯤 한번 제가 했던 말이 맞았는지 돌아보세요.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친구. 여기 앞에서 하나, 둘, 셋, 네열에 있는 그 안경 낀 남자친구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옆에 친구. 네, 두 명 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또 있어요. 여기 그 두 명 계속 필기하던 친구들이 둘 있던데, 네, 그 앞에 두 명, 예, 왼쪽에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자, 박수. 네, 앉으세요. 우리 내년에 한번 봐요. 저 친구들이 정말 잘 됐는지. 저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 이 수근거림은 뭐죠? 시기와 질투의 수근거림인가요? 자, 네, 이제 집중하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 하면, 사실 1년 동안 전국에 안 가본 곳 없이 거의 매주 모든 지역들에 이렇게 방문 설명회를 하는데, 다닐 때 제가 횟수가 늘어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세상에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수험생은 단연코 없다. 다만 그들은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을 뿐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자 하는 학과, 가고자 하는 대학들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How bad do you want it?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잠깐만, 얘들아. 나 영어 선생님이야. 이거 몇 글자 안 되는데 읽었다고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해요? 한번 손 들고 이야기해주는 친구, 오늘 개강한 최고의 교재를 한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이야기해줄 수 있는 친구 있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수줍어요. 친구 팔 올리지 말고요. 네. 크게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죽을 만큼 간절하대요. 와, 박수! 자, 그러면 지금 간절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옆 사람이랑 잡담하는 친구들 있죠? 다 알아요.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게요.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up? 그러면 그 간절한 꿈을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으세요? 잠 포기할 수 있어요? 휴대전화 포기할 수 있어요? 축구 포기할 수 있어요? 게임 포기할 수 있어요? 네.
휴대전화는 포기해도 축구는 포기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금수 선생님부터 저에 이어지는 시간이 저는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니까 채 1시간 반, 2시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조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듣기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로는 간절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you kind of want it.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지 정말 죽을 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세로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진 게임이에요. 언제 어디선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간절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오늘은 꼭 그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탐구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영어가 이번 수능의 최대 반전이었죠. 그래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하얀색 글자로 보이는 것이 작년도 수능의 등급 컷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올해 1등급 컷이 지금 예상으로 몇 점일까요? 얼마? 그래. 지금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최소한 관심은 있는 친구들이네. 94점입니다. 보면 많이 내려갔죠? 자, 더 충격적인 건 2등급 컷입니다. 2등급 컷은 얼마일까요? 잘 찍는다. 네, 88이요. 3등급 컷은 얼마일까요? 80. 4등급은 68. 5등급은 자, 보세요. 여러분. 얘들아. 입. 지금 이 등급 컷이 말해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들 쉬운 영어가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험이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끝난 직후에 수험생들의 술렁거림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6월, 9월 모의평가가 너무 쉬웠거든요. 사람은 참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는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시험에 딱 그만큼에만 맞춰서 영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등급 컷이 이렇게 요동을 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화가 난 수험생들도 있었어요. 나는 연계고 뭐고 체감도 못했다. 뭐 평가원은 쉽게 낼 것처럼 하더니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반면에 똑같은 시험을 보고 돌아온 당일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만점과 1등급 후기를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반 친구들은 이게 무슨 연계야 라면서 화를 내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풀면서 정말 연계 완전 느꼈거든요, 선생님.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공부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기죠. 기말고사가 언제입니까? 다음 주에요. 그리고 언제 끝나요? 금요일 날 끝나요. 자, 그럼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축구는 늘 하고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도 할 거죠. 자,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문장 해석은 다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답이 안 나와요. 스킬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면 데려다가 자리에 앉혀서 이거 해석해 볼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친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얼추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근데 그 조그만 미세한 빈틈들이 모여서
나중에 글을 다 읽고 나서 해설지를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좋아요. 딱 그 주 주말까지만 쉬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시간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무슨 공부부터? 문장 공부부터. 저는 이제껏 영어가 늘 안정적으로 1등급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은 문장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문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수험생활을 통틀어서 딱 이 겨울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하고 싶어도 다시 공부를 거꾸로 돌려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장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어법과 기출은 누가 하라고요?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제 주변에서 아니면 인터넷 수험생들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어설픈 조언들이 오갈 겁니다. 니마 당장 기출 문제집 사서 3바퀴 돌리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기출을 봐도 그냥 맞았다 틀렸다 OX 연습밖에 안 돼요. 지금은 기본기를 다져야 될 때입니다. 자, 한 가지 희소식은 교재 가지수가 줄어요. 여러분 때부터는. 그래서 그동안 수능 특강, 독해 교재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이 1권, 2권이 있었고, 그리고 수능 완성 교재가 있었죠. 그런데 인터넷 수능 부분이 빠집니다. 교재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 공부 제대로 하고 연계 교재 넘어가도 늦지 않아요. 분명히 교재 출시되자마자 이런다? 야, 나 벌써 반 풀었는데? 뭐 하고 있냐?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친구 자전거 타고 가라고 냅두세요.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카 엔진을 점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운전대에만 앉으면 그 격차는 우습게 느껴질 거예요. 제 말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능 완성이 언제쯤 끝나야 정상적인 진도냐면 추석 연휴 때, 늦어도 그때는 다 끝납니다. 재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뭘 보시면 돼요? 그때 기출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껏 학교에서 학력평가만 봤지 평가원이 출제한 시험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연계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자체의 개념이 없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듣기평가예요. 어때요? 거의 동일한 문항이죠. 듣기는 90% 이상 연계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3이 되었을 때 듣기를 다른 교재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연계 교재만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10분씩 보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한다? 처음에 시험 봤는데 안 틀려요, 듣기. 야, 듣기 껌이지. 듣기를 왜 하냐? 6월까지도 괜찮았어요. 헉, 근데 너무 오래 쉬었나 봐요. 9월부터 듣기를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제가 방심했나 봐요. 뭐 혹은 실수했어요. 이러는데 실수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안 들은 게 누적돼서 나타나는 시점이 가을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EBS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고교 영어 듣기 막 이런 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그때 갑자기 몰아서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매일 10분씩 해야지 듣기는 오늘 100시간 했다 그래서 내일 안 해도 되고 그런 공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듣기는 교재가 나오자마자 날마다 조금씩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연계란 얘기도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간접 연계되는 문항들은 워낙에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도표 문제 크게 어렵지 않죠.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표를 똑같이 내거나 도표를 모양만 바꿔요. 막대 그래프를 원 그래프로 바꾸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묘사하는 글들은 표현이 좀 바뀌어요. 이제 이걸 간접 연계라고 불러요. 주로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우리 원래 잘 맞추는 문항들, 도표라든지 실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접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두 지문 한번 보실래요? 이거 어때요? 똑같아요. 심지어 뭐도 똑같이 줘요. 요즘은 각 주까지 밑에 단어 주석 달아주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 문제 오답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항 5개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문항이 바로 이 문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똑같이 냈는데
순서 문제에 빈칸 하나 뚫어놨을 뿐인데 왜 이걸 못 맞췄을까? 심지어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이동했던 오답을 보니까 정답이랑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제일 많이 이동했어요. 완전 이해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냥 풀고 맞았다 틀렸다. 특히 남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남학생들이 꼼꼼하게 읽는 힘이 좀 부족하거든요. 크게 읽어가는 힘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서론이 길었어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연계교재가 출시됩니다. 다들 금방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일단은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답 맞춰? 그럼 망하는 거예요. 답은 맞추는 순간 그 다음부터 시험 볼 때까지 답만 기억나요. 아시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난이도를 별로 먼저 표현을 하십시오. 아니, 답도 안 맞췄는데 난이도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답 안 맞춰도 이건 4번이야. 라든지, 아, 2번 아니면 3번 같은데? 그럼 별 3개죠. 아, 이거는 모르겠어. 맞췄어도 맞춘 게 아니야. 이렇게 그때의 느낌을 바로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2번 아니면 3번이야. 몰라서 찍어서 2번 했어요. 답 보니까 2번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치는 순간 내 머리는 어떻게 기억해요? 역시 난 천재야. 2번 같았어. 아,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복습할 때 자세히 안 보게 돼요. 왜? 내 교재에 동그라미가 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난이도를 먼저 표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실래요? 많은 남학생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빨리 푸는 걸 가지고 승부를 걸어요, 서로. 야, 너 오늘 몇 문제 풀었냐? 아, 너 벌써 3단원 푸냐? 아, 나 지금 1단원 푸는데. 그래서 쫓기듯이 문제를 푸는데 이번에는 해설지 보지 마시고 아까 그 친구들처럼 똑같이 나와도 틀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1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가면서 다시 정독하세요. 주제문도 찾아보고 조금 성적이 되는 친구들은 밑에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대충이라도 좋아요. 내용을 끄적끄적 정리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강의를 듣던 해설지를 보던 그리고 나서 보면서 여러분 거랑 맞춰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적이 느는 거죠. 근데 해설지 옆에 펴놓고 이렇게 한글 보고 영어 보고 한글 보고 영어 보고 이러면 절대 안 늘고 올해 수능처럼 여러분이 예상했던 연계의 틀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뭔데요? 6월, 9월 모의평가 다 100점 받았는데 수능은 4등급입니다. 3등급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친구는 정말 외워서 풀듯이 연계가 되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항 딱 거기까지만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련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쟤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공부해 싶을지라도 결국은 승패는 이제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기출, 제가 앞에 풀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출을 언제부터 푸냐면 9월 달에 수능 완성 끝나고 그때 기출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기출을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눈에 보여요. 아, 지문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평가원에서 빈칸 내는 지문은 이런 거네. 어휘 문제 내는 지문이랑 빈칸 문제 내는 지문은 아예 이게 구조 자체가 다르네. 이게 이제 여러분도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래도 300여일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봐봤자 맞았네 틀렸네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출에 도전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저 기간이 되면 여러분 넘기는 문제 한 세트 푸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하루는 실전처럼 풀잖아요. 다음날 오답 점검하잖아요. 그럼 이틀이면 한 세트 풀죠. 일주일이면 3세트 풀 수 있어요. 그럼 1년치를 일주일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가원 2번에 수능 1번, 1년에 3개 기출이 있으니까 3주면은 3년치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할 게 없어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영어는 절대로 여러분이 절대평가로 가니까 그냥 맘 놓아도 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걸 이번 시험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을 고르는 일이에요.
뭐가 제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일까요? 선택 과목 고를 때 이미 다 고르셨어요? 오, 진짜? 뭐요? 사회문화하고 지리를 골랐어요? 왜요? 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라서. 아, 그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 이야기도 할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많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해드릴게요. 얘들아, 저도 남학교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게 이 심플함이에요.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펜이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희 학교만 그런가요? 펜이 있는 학생들이 일단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펜이 있는 학생들도 그 미음, 니은, 미음 사이에 까만색 볼펜 한 자루예요. 더 이상의 색깔이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학생의 펜 수와 등급은 비례한다. 펜 수가 많을수록 등급이 잘 나올 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너무 심플하게 살지 마시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알았어, 펜 많다고? 자, 일단은 응시인원을 보셔야 돼요. 전년도 응시인원을 확인하십시오. 왜? 응시인원이 너무 적으면 굉장히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을 얻기가 힘들죠. 같은 조건이라면 응시인원이 많은 것이 단연코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하나,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 요렇게 두 가지 조합으로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 손실 없이 잘 공부할 수 있어요. 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좋아하는 과목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일석이조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지리 계열이라든지 역사 계열이라든지 또 뭐 윤리와 사상처럼 이렇게 윤리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묶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같이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한국지리 사회문화도 좋지만 지리끼리 이렇게 세트를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이 잘 나올 수 있는 것을 세트로 선택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너는 탐구 공부를 언제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무려 80%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3학년 올라가서 보는 첫 시험 3월 학력평가가 있기 전에 저는 탐구 2과목의 개념 공부를 모두 한 번은 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과목도 정하지 못하고 여름방학까지 얼레벌레 오는 친구들도 많고, 아, 나 진짜 겨울방학이면 고3 아닌데 엄마 추억여행 떠날래, 이렇게 친구들이랑 막 겨울에 바다 보러 간다고 이제 못 논다고 내년 되면 그러다 쭉 노는 수가 생겨요. 친구들 대학 가고 MT 갈 때 그때 겨울 추억하면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개념을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에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단권화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보지 마세요. 단기간에 성적이 향상된 친구들한테 설문을 해봤더니 여러 권의 책을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 권을 여러 번 봤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책 저 책 봐봤자 그 책이 그 책이에요. 한 번 정하셨으면 차라리 그걸 여러 번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풀면서 틀린 문제들을 그 책에다가 붙여가세요. 그래서 수능날은 그 책이 이만큼 두꺼워지고 손때가 꼬질꼬질 묻어서 여러분이 그걸 수험장에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을 2번 보는 시기가 3월, 4월이거든요. 요때는 개념 교재랑 뭐를 같이 봐야 될까요? 수능 특강이죠. 자, 그 다음에 N수생에 비해서 재학생들이 탐구에서 성적을 얻기 힘든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재학생들은 학교 일정도 바쁘거니와 아직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절실함이란 면에서도 좀 부족하죠. 근데 N수생들은 이미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탐구의 개념을 빨리 끝내고 6월 평가원 모의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탐구 영역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단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 단원들을 한번 싹 정리합니다. 일주일 특강을 통해서. 그래서 이 특강용 교재도 나와 있고 강의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때가 집중 타겟이 되는 기간입니다. 이것까지 한번 싹 훑고 6월 모의평가를 본다? 그럼 정말 좋은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개념 완성 문제풀이 할 때는 당연히 수능 완성 교재로 공부할 텐데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탐구 영역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영어랑은 약간 연계가 달라요. 탐구는 일단은 개념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개념은 어떤 책이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체감 연계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도표, 통계 자료 이런 것을 동일하게 활용한다든지 심지어는 문항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데 선지가 달라졌다든지 요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연계가 됩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생활과 윤리 문제입니다. 자세히 안 보여도 얼핏 보기에 동일한 문항으로 보이죠. 이렇게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풀고 답 맞았다 틀렸다만 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정말 씹어 먹겠다는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꼼꼼하게. 화학도 보세요. 그림만 바뀌었지 동일하죠, 자료가. 이런 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복습, 실전, 고난도 문항을 연습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공부 안 해요. 여름까지는 그냥 영수에 매달리다가 갑자기 와, 여기서는 빛이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탐구 소년으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막 탐구에 매진을 해요.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바로 겨울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의 달라지는 한 가지가 필수 한국사죠. 그죠? 일단 몇 문제인지 아세요? 몇 분 동안 보는지 아세요? 잘 알고 있네. 맞아요. 20문항 30분이고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렇진 않아요. 왜요? 네,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40점 이상이면 1등급인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몇 등급을 받아야 될까요? 응? 오, 알고 있는 친구가 있네.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하다. 너도 되겠다. 그래. 교장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네. 보통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 이상만 받으면 한국사 때문에 불이익 볼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리 쉬워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가서 볼 배짱은 없죠. 시험에 임박하면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한국사는 그냥 겨울에 끝내세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전 근대사 50%, 근현대사 50%. 지금이랑은 시험 범위가 좀 달라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어차피 틀리라고 내는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개념들 위주로 한 번만 정리하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충분히 혼자 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해야 돼요? 이것도 올 겨울에 해야 돼요. 올 겨울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추억여행 떠나니? 그죠? 자, 그 다음 수학입니다. 왜요? 왜요? 수학 얘기하니까 신나네요. 수학 선생님들께 제가 많이 여쭤봤어요. 뭐부터 할까요? 수능 특강이 나왔는데 아직 기본기가 약하다면 그래도 수능 특강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못 풀걸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수학은 어차피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됐던 간에 개념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질문도 해요. 진짜 수학 포기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거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혹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중학교 때 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수능과 연관된 중학교의 기본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중학교 전 교과 과정이 다 그대로 수능에 연계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개념에 같이 정리하면 생각보다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수학도 연계교재 2권이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런데 요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수학은 영어랑 좀 다르더라고요. 영어는 6월, 9월 모의평가에 나온 게 수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내겠다고 평가원에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냈다고 내가 화를 낼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동일한 지문을 사용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수학은 반대예요. 6월, 9월에 나왔던 개념들을 다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오답노트 노래를 부르잖아요. 전년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당해연도 것도 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에 수학 뭐가 변해요? 교육 과정 자체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그 해에 보는 시험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시험지로 가끔 보면 정말 공의 시간인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를 접기 시작하죠. 그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아트를 완성합니다. 어머님들 나중에 꼭 한번 시험지를 보자. 답안지 말고 시험지를 보자라고 말씀해 보세요. 정말 걸작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칼을 만들기도 하고 배를 접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수학은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 거예요. 기출이. 자, 그리고 나서 수능 완성의 시기가 오면 여러분이 모든 과목을 번갈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전년도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보시면 수원, 수투, 적통, 기하와 벡터에서 동일하게 출제를 했죠. 문항이나 배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각 섹션별로 이렇게 동일하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능 완성의 시기에서는 하나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국어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학교 1등이 수학 맨날 100점이었대. 수능날까지 한 번도 틀린 적 없는데 수능날 가가지고 그냥 수학을 확 망해가지고 5등급 받았대.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흔치 않아요. 정말 흔치 않아요. 수학은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국어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다 받았는데 수능에서 엄청 망했다더라.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학생이 국어 시간에 기절하는 것도 봤어요. 그 해 국어 시험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당황했겠죠. 1교시가 주는 심리적인 압박도 컸을 거고 더 보기도 전에 이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국어가 주는 심적인 부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을 생각했을 때 국어는 편차가 커요. 왜 떠들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영어랑 수학이랑은 다르게 국어는 편차가 클까? 수학은 외계어 같잖아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수학 이런 거 막 풀죠. 영어도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나름 체계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국어는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를 갖고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생각만 해요? 매일 몇 문제씩. 오로지 그 생각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당일까지도 계속 출렁이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국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번 출제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넷 중에 뭐가 제일 만만해요? 화작. 화작은 마음먹으면 며칠 안에도 끝낼 수 있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공부 손에 안 잡힐 때 화작 끝내세요. 뭘 기다려요. 화작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그죠? 글쓰기의 단계를 가지고 시험이 내죠. 여러분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셋 중에서 그나마 우리를 덜 배신한 게 뭡니까? 독서 같아요? 아니요.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 무슨 문법 엄청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법은 한 번만 깔끔하게 싹 정리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 한 번 정리하는 게 좀 괴로워서 그렇지. 문법은 꼭 화작이랑 함께 겨울 안에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끝낼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둘 중에서 뭐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힐까요? 공부 좀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결국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등급을 흔드는 것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도요,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에요. 과학 분야냐, 예술이냐, 사회문화냐, 각 분야에 따라 출제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서에서의 개념을 따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제일 잘못 공부하는 게 문학이죠. 문학 공부하라 그러면 작가가 살았던 생애, 작품, 주인공, 줄거리, 개별 작품별로 외우듯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문학은 세트로 나오죠. 그쵸? 어떻게 세트를 이뤄요? 현대 소설이다. 그러면 뭐 수필이라든지 현대 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를 이루는 문학 구성이 어떤지 출제되는 개념들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선택지로 주어지는 것들에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오지선다지만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지선다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선지 자체에서 제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거를 언제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 공부할 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국어도요, 인터넷 수능이 빠져요. 엄청나게 부담이 주는 거예요. 해볼만 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기출 공부하시고 연계 충분히 공부하시고 마지막 실전 연습까지 하시면 여러분 국어에서 성적 출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EBS 아이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일단은 고3 되면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그게 또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죠. Q&A 가시면 전부 현직 교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빠르고 성의 있게 다 답변해 주세요. 그냥 어디 검색창에 이렇게 지식인들 올렸을 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답을 달아주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자료실이라고 의외로 활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각 강의마다 들어가면 자료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뭐 에휴 자료 다 똑같지 생각할까 봐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때문에 시간 걸리는지 제가 알아요. 단어 찾다 시간 다 가죠. 지문 하나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찾고 나니까 1시간이야. 아 이제 공부하기도 싫어. 이렇게 되죠. 다 찾아놨어요. 위에 다 손글씨로 써놓고 끊어읽기 해놓고 해석도 다 거기에 맞게 끊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보면서 쓰시면 돼요. 이걸 못하러 손으로 또 따로 받아 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있는 자료 가지고 시간 절약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제가 아까 마인드맵으로 꼭 정리하라고 했었죠. 마인드맵도 제공해 드리니까 갖다 베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쓴 거랑 맞춰보세요. 한 장에 싹 들어가게 이렇게 출력해 드리니까 옆에 여러분이 필기하는 내용이랑 같이 첨부하셔서 여러분 노트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시험장에 그거 가지고 가세요. 제가 한 친구들 솔직히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1시간 지켜본 본 결과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지. 그래서 자꾸만 359가 곱하기 2가 되고 3이 되는 거야. 제가 이제부터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세요. 자, 잠은 6시간은 자야죠. 그 이하로 자는 거는 정말 비춥니다. 잠이 너무 줄어들면 깨어있는 시간에 학습 능률이 확 떨어져요. 6시간은 자야 돼요. 뭐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삼시세끼는 먹어야죠. 넉넉 잡아 1시간씩 잡았어요. 밥 먹고 30분 만에 먹고 뭐 축구 30분을 하시던 어쨌든 간에 씻어야 되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3시간 뺐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 PC방 간 시간 뺐니? 인터넷 검색하고
웹툰 보고 이런 시간 뺐어요? 아니죠. 진짜 생존에 필요한 시간만 빼고 있어요. 자, 중간 기말고사, 이제 기말고사 바로 남았잖아요. 앞으로 수능 때까지 시험 4번밖에 없어요. 기말, 중간이 다예요. 여러분 못해도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내신 열흘은 공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열을 잡았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지겠지만.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은 수업을 듣는 거지 내가 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수업 일수 200일에 6시간만 뺐습니다. 자, 며칠 나올 것 같아요? 89일 남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멍하게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있는 사이에 정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89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삶을 바꾼다는 건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성적이 바뀌는지 아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 지점까지 노력했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는 변화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